2차 전지 관련해서 아까 일부에서 많이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우리 또 주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1분기에 이어서 실적이 좀 좋지 않다는 평이 많은데요. 실적 발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워낙 그 YOY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냐,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지를 지표로 삼았는데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업체들 실적 나쁘고 숫자 안 좋은 건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YOY가 아니라 QOQ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증가되시는지 보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전 분기 대비도 개선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분명히 전 분기 대비 개선되는 업체들이 있고요. 제가 2년 넘게 굉장히 이 회사 앞으로 폭풍 성장할 거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실제로 유일하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컨센서스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증권사가 생각하는 시장의 평균치 값입니다. 실제 평균치 값인데 실적 평균치가 훨씬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뭐 어떤 기업인가요? 그게? 네, 그게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인데요. 아, 그 대표님이 제 기억에는 작년 한 1년 전부터 대주전자를 네네. 유일하게 네. 그 좋게 보셨던 것 같고 제 기억엔 되게 안 좋게 보셨거든요. 시장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대주전자. 네. 네. 그래서 그 대주전자재료가 당연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금 실제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한 80% 이상 났는데 네. 85% 정도 났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난 회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어닝 컨센을 만족하는 수준 나온 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정도고요. 셀단에서는 삼성 SDI가 영업이익이 30% 정도 빠졌지만 그래도 LG엔솔이나 SK온보다 잘 나온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그 구독자분들이 제일 관심 많거나 제일 좋아하시는 기업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일 텐데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모두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에코프로 BM도 역시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39억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여기에는 재고평가, 리튬은 비싸게 샀는데 제품은 싸게 판 거. 네. 그러니까 제품 판매 가격이나 리튬 가격이 오히려 역마진이 난 거죠. 그거를 리튬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되면 환입을 받거든요. 네. 그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된 게 470억 넘는 규모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39억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왜냐면 4월달, 5월달, 5월, 6월에 리튬 가격이 조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부터 다시 박살나기 시작해서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BM도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때문에 플러스 이익 전환해서 일단 흑자 전환했고 앞으로 계속 흑자 전환 규모는 조금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안 좋았는데 숫자 나쁜 거 다 알겠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업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이 가장 실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 1,700억 정도 기록했는데 다른 데 보면 영업이 포스코퓨처엠 96% 감소했고 에코프로비엠 97% 감소했고 LNF 842억 적자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69억 이익 냈지만 코스모 신소재도 여기는 전년 대비로서는 30% 감소했는데 LG화학만 네. 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극재 업체가 다 박살난 건 아니고 이 와중에 분명히 철저하게 차별화되는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LG화학이 첨단 소재 부분에 9% 감소했는데 물론 첨단 소재는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라 편광필름이라든지 OLED 소재라든지 다양한 첨단 소재 IT 부분이 있습니다. IT 부분이 선방했는데 실제 LG화학의 양극재 부분은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보다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익도 덜 깎였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 그럼 대주전자재료 실적 어떻게 나왔네? 대주전자재료는 일단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YOY로도 네. 205%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판매 비중이 이제 분기 최대 매출인 177억까지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 이제 계속 20%대에서 30%대, 40%, 50%대까지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로도 14.2%인가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주전자재료가 사실 2차 전지 소재 장비
그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에 포함해서 네.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 제일 관심 많으신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 쪽이 가장 선방을 했다. 그다음에 많이 보시는 게 이 동박이거든요. 네. 동박이 유일하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만 매출이 전년 대비 32%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억으로 작년 대비로는 99% 감소했지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일단 유일하게 2분기 연속 흑자 전환했고요. 1분기보다 아까 QOQ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실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 15억 찍었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 30억 찍으면서 영업이익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랑 SK 넥실리스는 어땠냐? 솔루스 첨단 소재는 11개 분기 연속 적자고요. SKC의 자회사 이 SK 넥실리스는 7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극재 업체, 같은 동박 업체, 같은 분리막 업체 중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이 난다. 분리막도 똑같습니다. WCP만 유일하게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586억의 적자를 나면서 각 업체마다 철저하게 좀 차별화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분기 지금 제일 안 좋다고 하는 2분기, 3분기 더 안 좋다고 하는 이 분기 실적이 계속 깨지는 구간에 있잖아요. 어려운 네. 구간에 있지만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이 양극재단에서는 뭐 LG화,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동박단에서는 당연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분리막단에서는 WCP, 그 다음에 음극재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이런 회사들이 계속 실적에 차별화된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3분기도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3분기는 아무래도 일단 양극재 업체는 지금 6, 7월 달, 8월 달까지 계속 리튬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양극재 업체들 네.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환입되는 게 리튬 가격이 더 많이 빠져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은 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동박 업체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랑 그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재료는 네. 계속 분기 최대 실적을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떨어지지만 심지어 그 대주전자재료는 전년 대비로도 계속 200% 150% 증가하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전년 대비로는 떨어지지만 지금 전년 대비보다 중요한 거는 QOQ 전 분기 대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전 분기 대비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계속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 그 대주전자 이제 음극재료에서 대주전자 재료는 네. 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년 전에 이게 주목받는 주식이 아니었거든요. 별로 이렇게 별로다. 네, 다 나쁘게 얘기했어요. 네, 나쁘게 얘기하시는데 대표님만 좀 외롭게 고군분투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드디어 실적이 대단히 잘 200% 지금 같은 분위기에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다들 지금 깨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또 좋다고 이렇게 보셨던 이유는 뭘까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앞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 쪽이 가장 불편한 거, 가장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게 충전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전기차 타시는 분들 유일하게 불만족하는 게 충전 관련돼서 좀 부족하다.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택시 타서 전기차를 끄시는 분들, 아니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언론에서 너무 과장한다. 생각하는 것만큼 충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만족도가 높고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으려면 전기차 자체 충전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 그 실리콘 음극재 가격 비싸잖아. 실질적으로 뭐 중국이나 일본 업체 거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겠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글로벌 이제 한 3위권인데요. 네. 첫 번째 완성차 업체나 그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전기차를 소비하는 쪽에서 충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네. 올해 가장 화두 1등으로 만드는 쪽이나 소비하는 쪽이나 네. 두 번째는 비싸다고 안 쓴 대략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이 60불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지금 50불 중후반인데요. 네. 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네. 실리콘 음극재는 아까 말씀드린 50불 초중반. 네. 지금 대세 음극재의 대세는 흑연이거든요. 네. 흑연은 뭐 가격이 막 엄청 떨어져가지고 막 10불 미만이에요. 그러면 비싸서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네, 그래서 그렇죠. 안 좋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거 안 된다. 경쟁력 네. 없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네. 실리콘 음극재를 100% 안 써도 돼요. 섞기만 해도 엄청난
충전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많게는 실리콘 음극재를 뭐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쓰는 건요, 뭐 2-3%를 샀거든요. 2-3%. 네. 얼마 안 되네요. 네. 지금 비중이 그 실리콘 음극재를 5% 이상 섞었더니 네. 충전 성능이 월등히 좋아하는 뭐 그럼 빨리 된다는 얘기죠, 지금 충전이. 빨리 되는 거죠. 네. 고속 충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더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충방적 효율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섞었더니 충전이 월등히 좋아지니까 인조 흑연을 조금 넣어도 되는 거예요. 흑연을. 그렇죠. 그러면 흑연 조금 넣는 자리에 양극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때문에 흑연을 덜 쓰니까 에너지 밀도를 확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터리 용량이 늘어서 더 먼 거리를 그렇죠. 갈 수 있게 되는. 주행거리를 더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리콘 음극재의 첨가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한 5% 넣었더니 좋다. 네. 7% 넣어보자. 네, 7% 넣어보자 한 거예요. 왜냐? 7% 넣으면 인조흑연을 더 조금 써도 되니까. 비싼데 계속 더 넣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득이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득인 거죠. 그래서 아니 그냥 충전 성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쓰면서 흑연 덜 넣으니까 배터리 에너지 밀도까지 좋아지네. 주행거리 늘어나면서 당연히 그게 돈이 되니까 포스코도 자체 포스코 JK 솔루션이라는 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라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상용하려고 하는 거고 한소케미칼은 3-4년 전부터 계속 실리콘 음극재 상용하겠다고 한 거고요. 네. 그래서 한 750톤 정도 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롯데가 뛰어들었죠. 롯데. 그 다음에 LNF가 다른 회사랑 LS랑 합작이라고 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SK 머티리얼즈가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다 하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게 돈이 되니까. 그 시장이 앞으로 폭증할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포르쉐 타이칸에만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가 네. 현대차 아이오닉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이칸에 들어가는 게 최근에 가장 따뜻한 소식은 제일 최고 잘 나가는 EV3 지금 최고 잘 나간다는 얘기가 사전 예약만 19,000대가. 네. 그래서 한 7월 달에 한 달 동안 판매량 보니까 거의 2,000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 예약은 19,000대, 실제 물량 나간 게 한 2,000대 나간 걸로 아는데 네. 그 EV3 기아 이제 보조금 포함해서 3천만 원대 차량 여기도 굉장히 낮은 저가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실리콘 음극재가 포함이 됐다고 들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포르쉐 타이칸 3억짜리 차에 들어가는 게 이제 EV3까지 완전히 상용화가 됐다는 거죠. 고급차에 최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차종 자체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작년에 그냥 딱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두 군데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아 EV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기아차 아이오닉. 그러니까 중저가 차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실리콘 음극재 써봤더니 엄청나게 충전 효율이 2배, 3배 좋아지고 거기에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양극재를 더 넣을 수 있어. 그래서 비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1-2%대에서 당장 올해만 5에서 6%까지 함유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엔 함유율 7-8%까지 올라가고. 그럼 수주량이 막 7-8% 늘어나 7-8배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업계 전체로 업계 전체로 보면 이제 전체 음극재 시장의 실리콘 음극재가 1%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여기서 지금 1%대에서 15%, 20%대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당연히 상시적으로 뛰어오르는 거고요. 이제 아이오닉이나 아까 말씀드린 EV3 같은 상용차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중저가 레벨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중저가 레벨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차종의 적용 확대 자체가 2배, 3배씩 늘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해만 연말까지 가면 9개 차종까지 늘어난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최소 15개에서 20종 차종. 그리고 비율도 계속 섞는 게 효율이 좋아지니까 충방전 효율이 좋아지고 에너지 밀도까지 개선할 수 있으니까 1% 섞던 거 3% 섞고 올해 5%에서 6%까지 늘어난 걸로 알거든요. 내년에 7-8% 늘어나고 2026년 기준으로는 함유량 10%인데 금액으로 치면 톤수로 치면 전체 실리콘 음극재 한 8만 톤 정도의 5조 규모거든요. 5조에 예를 들어 대주전자재료가 20%만 차지해도 1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2030년까지 2조 매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글로벌 3위권이니까. 근데 그럼 경쟁사가 일본의 시네치랑 중국의 BTR 정도인데 중국의 BTR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는데 일본 시네치 화학은 실리콘 음극재만 하기에는 너무 큰 화학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리콘 음극재로 비중이 좀 작으니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실리콘 응급제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이거 실리콘 응급제가 얘네한테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당연히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캐파로 원탑이에요. 10,000톤 정도니까 내년에 이제 15,000톤까지 늘린다고 하고요. 15,000톤이면 어느 정도 규모나 1등이 중국의 BTR이거든요. 중국이 BTR이 지금 25,000톤까지 캐파 키우겠다고 했으니까 네.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얘네가 최대 실리콘 응급제만 10만 톤 하겠다고 했거든요. 2030년에. 네. 10만 톤이면 BTR이란 중국 회사는 거의 세계 1등 다루는 세계 1위급 세계 1등 된다. 네. 그거 썸네일로 너무 자극적으로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세계 1등급으로 하여튼 네.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네, 세계 1등 된다 썸네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실리콘 응급제가 그러면 전기차에만 쓰이냐. 네. 지금 30개 넘는 IT 관련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다양한 IT 전자기기. 전자기기에 네. 뭔가 이게 그렇죠. 충전은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패드, PC, 폰, 모바일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잖아요. 전동 공구 뭐. 그렇죠. 그럼 제 노트북 이거 그 시간도 막 2시간 뭐 1시간에서 2시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지금 빅테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애플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살짝 조심스럽게. 잘 그냥 추론입니다. 그 정도 이런 빅테크 중에 IT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을 하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구글은 플랫폼이고 유튜브 광고 그거고 그다음 구글도 뭐 AI 관련된 칩도 만들고 하지만 실제 IT 제품 만드는데 저기밖에 없어요. 애플밖에 없어요. 빅7 중에. 메타도 플랫폼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빅7 얘기가 솔솔찮게 나오는 거 보면 이 30개 이상의 R&D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중에 애플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이 차세대 소재 개발 관련돼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인상 깊은 게 그 전기차 실리콘 응급제의 성장을 예상하는 데는 실리콘 응급제가 2028년에서 30년 정도면 실리콘 응급제의 가격도 급격하게 떨어져서 인조 흑연보다 15에서 20% 정도 비싼 수준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했어요. 원가가 내려온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실제 실리콘 응급제로 죽고 사는 이 대주전자재료 그 임원분이 야 그거 2028년 30년까지 우린 못 기다려. 우리한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보다 3년 땡겨서 2026년에 우리만의 원가 절감, 우리만의 기술력과 우리만의 공정 혁신, 우리만의 양산 수율을 높여서 이거 원가 S&E 리서치가 예상하는 것보다 3년 이상 당기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S&E 리서치보다는 실제 실리콘 응급제로 앞으로 폭풍 성장할 이 회사의 의견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보다 실리콘 응급제의 원가가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전체적인 매출에서 실리콘 응급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30%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3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 야 그 대기업이 다 들어오니까 포스코도 들어오고 SK도 들어오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량 양산에서 초기 수율을 개선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됩니다. 야, 3년이나 걸리나요? 예를 들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한솔케미칼은 이거 양산해서 저희 콜테스트 중이에요. 양산할 거예요. 3년 어떻게 보면 뻥친 것처럼 3년 동안이 양산이 안 됐어요. 이제 양산 얘기가 나와요. 대주전자재료는 이미 그때 5,000톤 캐파를 이미 진행해서 SK온에 넣고 현대차에 넣고 테슬라에 넣고 있는 거였고. 그렇죠. 우리 그 반도체 삼성전자도 지금 뭐 HBM 반도체 이런 거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율이 안 나오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양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은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 HBM3E랑 3E 다 지금 칩 통과됐는데 패키징에서 수율 안 나와서 패키징 지금 수율 잡고 있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다고 하는 데는 많아요. 근데 초기 양산 수율 잡는데 2-3년이 걸리고요. 초기 양산 수율 잡았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양산 수율 잡았는데 상용화까지. 양산 수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상용화해서 고객사들이 야 대주 거 써봤는데 한번 한솔케미칼 거 경쟁 붙여볼까? 한솔케미칼 거 어때? 단가 나와? 한솔케미칼 수율 어때?
그렇게 해서 양산 그 비교하는 과정이 거기서 또 2, 3년 소요가 된 거예요. 이미 대주전자 거 대주전기 거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계약이 돼서.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는 것도 또 1, 2년, 2년은 걸린다. 왜냐면 테스트도 해봐야 그 바꾸는 순간 맞아요. 테스트도 하고 그 바꾸는 순간 만약에 수율 안 나와서 불량 나고 그러면 그냥 엔지니어가 그냥 다 잘려야 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안정성 보장 수율 나오기 전까지 못 바꾼다 싶게. 그리고 고객사한테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쵸. 야 그래 대주 거보다 한 솔게 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뭐 나는 이제 새로 나올 거 래퍼가 없을 거 아니에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엔지니어가 굳이 떠안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의 포스코와 SK가 하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 중에서도 기술 난이도가 낮은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에요. SiC라고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고요. 대주만 실리콘 산화물 방식을 써요. 차이가 있어요. 실리콘 산화물 방식은 훨씬 같은 실리콘 음극재지만 충전 성능이나 충전 효율이 대주가 하는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기술 난이도도 높고 충전 성능이나 충전 효율도 대주가 하는 실리콘 산화물이 좋아요. 근데 왜 기존 업체들은 실리콘 카바이드를 하냐? 기술 난이도가 낮고 실리콘 카바이드만의 장점이 있어요. 아까 초기 수율 개선이 되려면 초기 충전 효율이 잘 나와야 되는데 초기 충전 효율 잡는 거는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런 이점에 있어서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하는데 실리콘 산화물 방식은 초기 충전 효율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마그네슘이라는 혼합물을 써서 마그네슘 외에 또 다른 이종 그 금속을 섞어서 초기 충전 효율을 급격히 개선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리콘 산화물 방식의 가장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초기 충전 효율까지 개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끝판왕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3원계나 4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정확한 비유를.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지금 후발주자들은 빨리 어떻게 좀 저가 빨리 상용화하려는 방법을. 근데 지금 대주전자는 압도적이다 지금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그럼 대표님 압도적이 물론 포스코나 SK가 그 기술을 따라오려고 하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고 그 하는 와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스코나 SK가 돈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예를 들어 양산 수율을 맞춰서 억지로 뭐 대주전자들 고객사를 뺐으면 원가 경쟁력에서 대주한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포스코나 SK나 LNF가 들어올 때는 아까 그 대주전자재료 임원진이 말한 것처럼 대주는 그때는 원가를 확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거든요. 이미 대주는 캐파를 갖춰놨기 때문에. 노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대표님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주전자 1년 전부터 이거 추천해 주셨잖아요. 유일하게 그 추천이라기보다 되게 소개해드렸죠.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가분으로서 대주전자를 1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하시고 눈여겨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가 그동안 조금 올라갔을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올랐나요 지금? 플러스 수익 난 거 1월달 대비해서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 난 거가 진짜 처참할 정도로 딱 정확히 7개입니다. 7개 종목이 고려아연이 5.3%, SKC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39.5%, 엔캠이 122%, 대주가 46%, PNT가 17%, 그 다음에 DI동일 7%, 피롭틱스 93%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로 치면 1월달 대비해서 엔캠, 피롭틱스 다음에 3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전체 소재, 장비, 셀 다 포함해서 전체 1월달 대비 올라간 상승률로 치면 3등이고요. 지금 최고점 대비 보시면 진짜 처참할 정도로 너무 안타깝지만 평균 제가 빠진 그 최고점 대비 빠진 그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8월 15일 그러니까 마이너스 66.7%인데 대주전자재료는 확실히 덜 빠졌다고 보는 게 지금 보시면 최고점 대비 22% 빠져서 22.8% 보이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2차 전지 다 빠질 때 엄청나게 선방하고 있다. 그럼 전 고점 기준으로도 이제 25% 하락을 했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올랐 40% 이상 46%. 46%. 그러면은 작가님 말씀해 주실 때 이거 샀으면 좀 수익을 거뒀을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작가님, 대표님. 지금 대주전자 재료 조금 담아봐도 가격적으로 좀 괜찮다 혹은 더 주가 상승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뭐 주가 예측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대주전자재료가 일단 뭐 냉정하게 실리콘 응급제 선두자를 유지할 거냐? 네. 당분간은 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실제로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응급제 매출 비중을 2026년까지 최소 70%거든요.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를 70%까지 매출 비중 사이즈가 커지면 뭐가 좋냐?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MLCC, 그러니까 MLCC 쪽도 좋아요. MLCC 형광체 재료 다 좋은데, MLCC는 지금 삼성전기가 그 전장용으로 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존의 IT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장용이 훨씬 마진이 좋거든요. 네. 그럼 삼성전기 잘 되는지 보면 돼요. 삼성전기 MLCC가 잘 돼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MLCC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대주전자재료 좋겠죠. 근데 그게 매출 포지션에서 너무 커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앞으로 2025년 6년 안에, 그러니까 1, 2년 안에 매출 비중이 실리콘 응급제 매출만 70%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간 200%씩 성장하니까. 그럼 실리콘 응급제가 그렇게 매출 70%가 되면 뭐가 좋냐면 MLCC 들어가는 부품보다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벌써 2분기 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 찍은 게 중요한 게, 영업이익을 분기 실적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14% 영업이익률. 네. 그 14%에는 대주전자재료가 하는 실리콘 응급제의 영업이익률이 20몇 프로, 25%, 뭐 적게는 23, 많게는 28%까지 나온다는 거고요. 네. 그럼 전체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니까, 그럼 심플한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가 그럼 앞으로 실리콘 응급제 선두권을 계속 차지할 거고, 실리콘 응급제 캐파로도 국내 1등이고 이제 중국 BTI랑 비슷한 정도 수준 15,000톤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네. 그때 되면 완성차에 들어가는 게 9개가 아니라 막 30개, 40개까지 커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2차 전지 내에서 굉장히 밸류체인별로 상당히 차별화는 있었는데 양극재만 부각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충전은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재료도 장기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고,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2차 전지 업황이 다 또 나쁘다, 3분기에 실적 박살났다고 해서 깨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조금씩 분할로 예를 들어 모아 가시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의외로 양극재가 아니라 다른 데서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유력한 게 사실 엔캠의 전액이 있는데, 엔캠의 전액 보세요. 지금 주가 많이 빠졌는데 120% 올랐거든요. 그렇죠. 2배 이상 올랐네요. 그렇죠. 거의 3배예요, 3배. 네. 123% 대 45%니까. 네. 그러면 주가 많이 오른 엔캠이랑 똑같이 엔캠만큼 성장하는데 주가 덜 오른 대주전자재료랑 어느 게 더 매력적일까? 네. 그러면 엔캠보다는 대주전자재료 조금 더 그러니까 만약에 매력적이다. 양극재 업체가 못 가고 주변주가 간다면 저는 엔캠보다는 훨씬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대주전자재료가 최소한 2, 3년은 굉장히 좀 폭풍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같이 빠진다, 도매급으로 매도당한다, 분할로 투자하는 접근은 상당히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어서 저희 뭐 포스코홀딩스, LNF, 그다음에 뭐 엔캠 또 이제 관심 많으신 종목들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